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7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2945호 익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제3호의 도시공원에 대한 뜻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하여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 제목을 맨발 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도시공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의 사업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맨발 걷기는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고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하며 관리 운영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대표 건강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2025년 10월 2일 이중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23년 9월 27일 익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맨발 걷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산책로 우선 조성 등 실질적 내용을 보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위법에 따른 정의 신설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맨발 걷기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과 지역자원 연계 방안, 그리고 산책로의 관리 및 운영 계획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 조항에 대한 정비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제6조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조항은 그 내용상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조항으로 이동시켜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맨발 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에 관한 내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내 보행로를 맨발 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와 기준, 산책로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위탁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위탁 관련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위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익산시는 2023년부터 배산공원, 인하공원 등 도시공원과 오송 누리숲길 등 도시숲길 등의 황토길, 마사토길 등 다양한 형태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현재 11개소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나 어싱 등 자연 치유형 건강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정의 신설과 유사 조항 정비 등 기본 체계를 보완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구체화, 산책로 우선 조성,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8호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비용의 가산금 규정 및 체납 시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되어 2025년 6월 2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1항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협의 시 부과된 비용을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8조 2항에서는 도시숲 등의 훼손 시 부과된 비용을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18조 제3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협의에 따른 비용 납부 기한을 비용 납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38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07년 11월 6일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6월 30일 이를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시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18조 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 심기, 제거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2월 30일 신설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제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숲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무단으로 장애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방치, 점유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 명령을 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때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징수 근거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 제12조 제4항에서 비용 납부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을 비용 납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가산금 부과 근거 및 납부기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 체계와의 일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있고 향후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유재구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작년도 12월 20날 신설됐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살이라 하시니 예. 지금 개정 시행 일자가 6월 21일입니다. 6월. 금년도. 6월. 예. 근데 법률 개정은 작년에 했는데 작년 12월 20날 예, 했는데 이제 저희가 시행 일자가 적용 날짜는 예, 6월 1일자로 예.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 날부터 지금 그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 예. 네,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상위법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 혹시 우리 익산시에 이제 그런 위반 사례가 있었냐는 것을 질의하는 내용이니까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그 네. 지금까지 한 걸로 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복귀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제출한 최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2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차 피해에 대한 뜻을 추가하여 1호와 2호로 용어의 뜻을 구분하였고 안 제6조 1항의 성범죄를 성범죄 피해자 및 2차로 하고 같은 항 제5 중 지원을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제7조에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갈수록 진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예방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2차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해 익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1호 2025년 10월 2일 최종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21년 2월 10일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 이후에도 언론 보도나 지인 등의 부적절한 언급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신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경우를 2차 피해로 규정하였습니다. 2차 피해 지원 근거 마련으로 기존 피해자 지원 대상을 2차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 피해 방지 조항 신설입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마련, 관련 교육 실시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2차 피해 방지와 지원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차 피해는 수사 과정, 언론 보도, 지인 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을 위한 지침과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 발생 시 상담, 보호, 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피해 영상의 삭제와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2차 피해자까지 좀 지원하는 조례를 우리 최종 의원님께서 좀 올리셨는데 국장님도 이 조례 검토했죠? 근데 이제 2차 피해 방지와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이제 시장이 결국은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과는 너무 나약한, 느슨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게 7조 1항은 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2항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막연해서 이건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어도 좀 강하게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동의합니까? 예. 예, 이사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사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의원님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신가요? 네, 이유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52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또한 매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참여자 관리, 사업 발굴, 사업단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은 익산 시니어 클럽과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 클럽 2개소가 운영 중으로 위탁 대상은 2개소입니다. 위탁 내용은 전담 기관 내 시설, 관리 운영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노인 일자리 창업 육성, 안전 관리, 공동체 사업단,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노인복지 및 일자리 사업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익산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04년에는 익산 시니어클럽이, 2005년에는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두 기관은 공익활동형, 역량활동형, 공동체 사업단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직전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 사업수행 인력과 조직 현황,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 대상 시설의 경우 시 소유재산 무상 사용, 시 임차 사용, 사용자 직접 임차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수탁자 공모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보증금, 월세,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 표기하여 향후 시설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을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정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경우에 그 행정적 운영상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일자리 전담기관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는 그 시니어 클럽이 지정으로 운영을 해서 그 다양한 기관들한테 기회가 이제 그 공정하게 가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위탁 심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개 경쟁 형식으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는가요? 당연히 법령 제정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포된 바가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달한 사항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장 재산 사용 형태가 지금 뭐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뭐 무상 사용이랄지 법인 소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임대 이런 게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잘 뭐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될?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시소유인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제 무상 사용인 경우도 이제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충분히 임차는 임차 계약을 변경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예. 위탁 전환 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행정적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네. 짚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기준이 지금 뭐 시행 규칙상 노인 일자리 사업은 뭐 있죠.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 1명과 상근 직원 7명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현재 두 곳은 상근 직원이 6명이죠. 네, 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그 추경 성립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한 명 추가로 인력 지원되는 형식으로 수 예산이 있도록. 왔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이번에 민간 위탁으로 바뀌는 시기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좀 제도나 뭐 이게 운영 체계를 잘 좀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 의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 그 노인 일자리에다가 그 몸이 다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험은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산진 그러면은 예.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겠더라고. 네, 네. 교육은 시켜요. 저희가 지금 안전 모니터링 단을 작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50여 명 정도 그 직접 교육을 시켜서 운행하고 있고요. 이제 팀장이나 이제 조장 제도가 돼 있는데 조장이 이제 실제 사업하기 이전에 안전 모니터링부터 우선 실시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저희가 큰 사고 없이 그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형태의 안전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라 네. 자기 몸도 가누지 네.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일자리 장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교육이나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들 애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2번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익산시의 경우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만 7천 명으로 익산시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돌봄 부담은 가중되고 가족의 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대와 방임의 위험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 학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학대 피해 노인은 22년도 6,807명, 2023년도 7,025명, 2024년 7,1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신뢰 기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39건에서 2023년 32건, 2024년 61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대 사례가 요양시설, 의료시설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도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1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2호 2025년 10월 2일 김충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9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학대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에서도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 방향, 교육 홍보 방안, 재원 조달 방법, 협력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 학대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상담 조사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2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나 방임 등을 노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유기, 감금, 협박, 강간, 모욕 등의 행위를 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익산시 또한 22년과 23년에 비해 24년 노인 학대 피해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내 학대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25년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 지킴 및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시설, 요양보 시설이나 이런 데도 노인학대 피해 건수가 들어오나요? 네, 저희가 그 서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서 군산, 익산 인근 몇 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학대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그 처분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 올해는 한 건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대충? 우선은 그 학대 피해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 전문 조사 기관에서 그 해당 뭐 그 시설이나 대상자 세대를 방문을 해서 학대 피해 관련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에 근거해서 그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에는 뭐 경찰이라든지 유관한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학대의 그 사유가 분명하고 또 피해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 후에 이제 그 학대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대 판정 후에 저희 시로 해당 뭐 시설인 경우에는 처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노인 복지를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지금 뭐 익산시가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갈수록 좀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좀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례 피해 현황을 보니까 3년간 132건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가정에서 106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향후에 이 노인 학대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뭐 교육이나 홍보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가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는 어떤 식으로 혹시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체계상으로는 개별적으로 이제 학대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접근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 사업에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에서 좀 학대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일부 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 적금 시스템 자체를 좀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갖춰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3번 익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 직업 재활 시설을 통한 보호적 고용이 필요합니다. 2008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구매 목표를 계획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100분의 1.1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27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있으며 익산시에는 5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제과 제빵, 판촉물 인쇄, 세탁 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익산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안 7조에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 10조에는 유통, 판매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3호 2025년 10월 2일 김충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익산문화재단 등 출자 출연 기관과 익산시 의회를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품목과 비율,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및 시 주관 행사에서의 판매 홍보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구조에서는 대상 기관 이외에도 관내 학교나 공공단체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채 10조에서는 우선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즉시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27개소이며 익산시에는 세탁, 목공예, 판촉물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익산시는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사무용품, 위생용품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53%에 해당하는 약 15억 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목표 비율 1.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및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익산문화재단 등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명문화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6호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0일로 도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16년 1월 11일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민 수건 사업 추진과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또한 지난 7월 25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익산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기금을 편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2%에 해당하는 시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약 31억 8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시는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의 발전 사업과 주민복지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경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5년 7월 25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금의 연장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 항일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5호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으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명칭, 이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관리, 운영, 개관 및 휴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는 관람 및 매표 시간, 관람료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는 행위의 제한, 관람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자료의 취득 및 관리,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5년 8월 27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5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항일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항일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3항에서 규정한 협약 체결 시 포함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일, 관람 및 매표 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람료는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기념관 내 음주, 흡연 등 행위 제한과 화재 위험 물품 소지, 보호자 미동반, 미취학 아동의 관람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 유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허가 관련 내용이 조례안 내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념관 자료의 취득 및 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규정하여 조례 공포 즉시 기념관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익산시는 항일 의병 투쟁부터 4.4 만세 운동에 이르는 일제강점기 익산의 독립운동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22년 3월 22일부터 익산시 항일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어 기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기념관은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1명이 배치되어 운영 중이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월 평균 관람객이 약 4,5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요 내용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 제3항 및 제10조의 사용자 관련 부분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4조에 보면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제2항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 위탁할 예정인가요? 아니 아직 뭐 그럴 예정은 없습니다. 예정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조례에 담는 건가요? 네네. 그 11조에 보면은 기념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수집, 관리 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개관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그런 자료가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몇 점 정도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자료 확보 이런 걸 위해서는 전문 인력도 좀 필요해 보여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려면은.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문
전문적인 분은 배치는 안 했고요. 네. 저희가 지금 2분 정도 지금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주 사망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냥 뭐 이미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이미 허가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조에 이 조례에는 주로 관람자만 있지 사용자는 사실은 거기에 뭘 사용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뭐 배상하라는 건데 그 사용자 빼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유재구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그 검토 보고 내용대로 제 4조 사망, 제 10조 삭제 관련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입니다. 정해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 항일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 항일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 항일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937호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과 인증 세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개 조항의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제6조에 이를 신설하여 제1항의 지역서점 인증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제2항은 지역서점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유효기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이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5년 8월 20일에서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2021년 8월 13일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서점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지역서점 인증 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서점 인증 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6조의 2에 신설되는 지역서점 인증 요건을 살펴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 요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이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서점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적 소매업 기준과 동일합니다. 둘째, 영업기간 요건입니다. 익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서점이어야 합니다. 이는 인증 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 이력 기준입니다. 셋째, 매장 규모 요건입니다. 상시 운영되는 19.8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매장 없이 단순 유통만 하는 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나 군산시 등 인근 시군의 기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대상 요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서를 전시, 판매하는 서점이어야 하며 서적 유통사나 납품 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 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 매장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지역 서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적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설정에 따라 조례로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9년부터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29개의 서점을 인증서점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북 서비스나 다이로운 도서 구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서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증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증 요건은 기본적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기준과 일치하며 지역 실정에 맞춰 1년 이상 영업 지속 및 19.8제곱미터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현실적인 조건을 추가한 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 시군의 기준과 비교해도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서점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익산시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서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에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이제 서점이 29곳이에요. 네, 신규 인증 한 곳, 인증 취소 한 곳인데 인증 취소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변경 이전이에요. 이제 관내에 총 서점이 몇 곳인데 지금 이렇게 인증 된 데가 29개인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네, 47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29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고 있는 곳 중에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이 또 있긴 하지만 요건이 안 맞아서 인증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인증 요건 때문에 이거를 지금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매장 영업 시간이 주로 이제 뭐 1년간 쭉 매장을 뭐 오픈했을 경우에 이게 되는데 네. 혹시 그 매장 오픈해놓고 또 이게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영업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주 뭐 20시간이나 30시간 이상일 경우에 일정한 뭐 그 영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걸 들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시행 규칙에 그 내용을 시간은 명확하게 제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심의를 통해서 인증을 해줄 건데 그때 심의 기준에 그 시간도 표기가 돼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러면 네. 괜찮겠네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그 인증 시행을 19년도부터 우리 시는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서점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 서점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돕기 위한 방법들에서 이 조례 전체적인 조례는 출발을 한 것 같은데 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찌 됐든 오프라인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늘었습니다. 인증 업체가. 그러면 왜 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은? 저희가 지금 이 지역 그 소규모 서점들을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이롬 정책 지원금이라든가 바로북 서비스 또 지역 서점 인증제를 줌으로써 우리 지역 서점 인증제에서 도서 구입을 수익 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점들도 소득이 증대되었고 시민들도 다이롬 정책 지원금을 10% 이상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여튼 소득이 늘었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긴 하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인 소득이 늘었다기보다는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이제 인증서점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일정 규모의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 이런 것도 뭐 그것까지 깊이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영업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야 뭔 도움을 주든가 하는 거고요. 뭐 규모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규모가 이게 19.8제곱미터 6평이에요. 6평. 네. 근데 물론 뭐 타시도가 되게 이 정도더라고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타시도가. 네. 근데 6평이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예요. 예를 들어 서점이 그런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역이지만 과연 지역 서점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매장 규모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혹시 이 서점 연합회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서점 거기하고 좀 논의는 해봤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저희들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서점 연합회하고 몇 차례 그 간담회식으로 진행도 했고요. 회장님들과 그 운영진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런 안을 최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거기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개정할 게 있으면 더욱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여기 보니까 인증과 요건 절차는 명시했어요. 네. 근데 인증 후에 서점 운영 실태 점검이나 또 인증 취소 기준에 두는 구체적인 규칙 유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사후 관리
불투명하게 지금 여기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예, 본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 서점으로서요. 인증 후 부적절한 운영을 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저희가 그 시행규칙에 시행규칙 5조에 지금 인증 서점의 인증 취소라는 그 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또 폐업이나 그 중간에 영업 중지가 됐다든가 등등 기타 등등이 있을 때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규칙에 담았습니다. 예, 규칙에 담아서 그 현장 그 취소도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방문을 자주 해가지고 사전 관리 감독이 더 철저히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않냐. 예, 인증 서점에 대한 관리에도 현장 취소가 실사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또 그런 바로 취소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또 행정에 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희가 조그마한 서점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